지금 이대로 노인 기준 나이가 올라가면요. 이미 받고 계시던 혜택이 앞으로 5년 동안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비,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같은 것들이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버스 타고 병원 가려는데 할인카드가 안 먹힙니다. 65세가 됐는데도 아직 노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0원 버스비가 갑자기 부담스러워집니다. 한 달이면 4만원, 1년이면 50만원입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생활비도 빠듯한데 교통비까지 더 내야 한다니 막막합니다. 동네 복지관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려 했더니 아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랬습니다. 65세 되면 기초연금 받아서 월세 보태고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70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5년 동안 매달 30만원씩이면 총 1,800만원입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통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랑 연락하고 손주들 사진 보려면 휴대폰은 꼭 필요합니다. 노인요금제 할인받으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 아낄 수 있는데 이것도 5년 뒤로 밀립니다. 작은 돈 같지만 매달 쌓이면 큰 돈입니다. 경조사비에 병원비에 식비까지 다 빠듯한데 통신비까지 더 내야 하니 결국 자녀들한테 손 벌리거나 모아둔 돈 까먹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지원도 늦춰집니다. 독감 예방접종 하나만 해도 비용이 2만원입니다. 폐렴 예방접종은 10만원이 넘습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병원 가야 하는데 검사비 치료비 부담 때문에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70세까지 못 받으면 그 5년 동안 아픈 걸 참거나 돈 더 들여서 치료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공원 환경비와 아파트 경비 보조, 급식 도우미 같은 일자리는 보통 노인 기준 나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우울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나이 기준 때문에 몇 년을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몇 년 동안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다 같이 늦춰지는 거니까 공평한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평생 육체노동 하셔서 65세에 이미 몸이 망가진 분과 사무직으로 건강하게 70세까지 일한 분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게 공평합니까? 돈 걱정 없는 분들은 기준 나이가 올라가든 말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건 자비로 다 하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는 분들에게는 이 5년이 정말 절박한 시간입니다. 저축을 다 까먹고 자녀한테 손 벌리고 최악의 경우 빚까지 지게 되는 분들이 생깁니다. 저는 고령사회와 노인 복지를 25년간 연구해온 박사 한지훈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도 변화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봐왔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한 조정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제일 취약한 어르신들부터 먼저 흔들리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정말 심각하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가 진행 중이고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 그냥 두고 보실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70즈음의 고모님 친구분이 계십니다. 67세 이명자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늘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두 해만 더 버티면 기초연금 받고 버스비도 할인되고 노인 일자리도 알아보면 되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노인 기준 나이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부터 달력이 무서워졌다고 하시더군요. 1년만 더, 2년만 더 기다리라는 말이 숫자가 아니라 밥상에서 반찬 하나씩 치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날짜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기준이 바뀌면 나는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 생각뿐이라고 하셨어요. 이명자님은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월세에 관리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자녀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용돈 받기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하시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만 받으면 이 일을 조금 줄이고 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희망이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이명자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아서 무릎 주무르고 퇴근하면 파스 붙이고 누워 계시는데 다음날 또 나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한데 쉴 수가 없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딱 3년만, 딱 2년만 더 버티면 기초연금 받아서 일을 줄일 수 있다고 버텨왔는데 그 기준이 또 멀어진다는 소식에 얼마나 허탈하셨겠습니까? 제가 이명자님께 가장 먼저 부탁드린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한 번만 같이 적어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뭔지 지금 기준으로 한 번만 정리해보자. 이 작은 습관부터 바꾸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명자님은 동네 주민센터와 구청에 전화를 직접 해보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불안이 조금씩 줄었다고 하셨어요. 긴급 생계비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 할인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통신비는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고 교통비는 동네 근처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로 조금씩 줄여 나가셨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체조 프로그램도 신청하셨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외로움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명자님이 제일 놀라워하신 건 이런 정보들을 본인이 몰라서 못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인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그냥 지나쳤던 거죠. 공책에 적어놓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아낄 수 있게 되자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제도와 혜택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노인 연령 상향론의 속에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까지 듣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생활비 점검 방법과 숨은 지원 제도 찾는 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연령 상향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돈, 받을 수 있는 혜택, 건강관리 하나하나가 이 변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5년 뒤로 밀린다는 건 단순히 돈을 늦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달 나오는 생활비줄 역할을 하는 돈이 1년, 2년이 아니라 5년 뒤로 밀리면 평생 모아둔 저축이 훨씬 빨리 바닥날 수 있습니다. 국내 고령층 조사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이 전체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이 없으면 자녀 지원이나 빚, 주거비에 바로 부담이 몰립니다. 68세 김영호님은 원래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퇴직 시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기준 나이가 올라가면 5년 동안 예정에 없던 생활비 공백이 생기는 셈이라 재취업을 고민하며 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호님 같은 경우 이미 허리 디스크로 무거운 일은 못하는데 편한 일자리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생활비가 빠듯해서 결국 저축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 생활비에서 기초연금이 들어올 경우와 들어오지 않을 경우를 종이에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연령이 올라갈 때를 대비해 1년치 최소 생활비만이라도 어떻게 확보할지 가족과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바뀐 뒤에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초연금이 내 생활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비와 통신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인 기준이 올라가면 버스비, 지하철, 통신비 감면 시작 시점도 함께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집 밖으로 나가는 비용과 사람들과 연락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국내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교통비와 통신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수록 우울감이 커진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70세 정순자님은 버스비 부담 때문에 동창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한 번 나가려면 왕복 버스비에 점심값까지 합쳐서 2만 원 가까이 듭니다. 한 달에 2번만 나가도 4만 원입니다. 만약 본인이 아직 노인 기준에 못 미쳐 교통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모임과 외출을 더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순자님은 요즘 집에만 계시는 날이 많아지면서 예전보다 말수도 줄고 기운도 없어 보이신다고 자녀분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필요한 외출과 취미 활동을 정리해 두고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나 가까운 거리에 갈 수 있는 모임을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비는 가족요금제나 저렴한 요금제로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출과 사람 만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교통비를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활동량과 관계가 줄면 몸과 마음 건강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통비와 통신비 때문에 가고 싶었던 모임이나 연락을 줄인 적이 있으신가요? 예방접종과 치료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연령 기준으로 지원하는 예방접종이나 각종 건강검진, 치과 시술 본인 부담 경감 등이 늦춰지면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지원을 받고 어떤 분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해외 고령층 연구에서도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제때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입원과 큰 질환 발생이 더 잦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9세 박순철님은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 지원으로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 나이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접종을 미루다 결국 일반 비용을 다 부담하고 맞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 걱정으로 몇 달을 고민하느라 불안이 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하나만 해도 2만 원, 폐렴 예방접종은 10만 원이 넘는데 이런 비용들이 모이면 부담이 큽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과 검진, 치과 지원 연령을 지금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변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꼭 필요한 검사와 접종은 미루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과 고통이 같이 커집니다. 혹시 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이유로 필요한 검진을 계속 미루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금 꼭 받아야지 하면서도 비용 걱정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검사나 접종이 있으신가요? 노인 일자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삶의 의미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준 나이가 올라가면 이 일자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국내 여러 연구에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과 외로움이 낮고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71세 이창호님은 동네 공원 환경미화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몸도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며 우울감이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직 노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이런 일자리에 몇 년 더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하기도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창호님은 혼자 사시는데 일을 나가면 하루 리듬이 생기고 같이 일하는 분들과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나이에 참여 가능한 일자리와 봉사활동, 동네 프로그램을 미리 알아보시고 실제로 참여 신청까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나이가 바뀌어도 다른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일자리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내 하루 리듬과 정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일이나 활동을 계속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완전한 쉼을 원하시나요? 건강 수명과 평등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평균 수명만 보면 모두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은 소득과 직업, 사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노인 기준 나이를 일괄적으로 올리면 이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자료를 보면 소득이 낮은 분들의 건강 수명은 소득이 높은 분들보다 몇 년이나 짧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오래 한 분일수록 몸이 먼저 상하는 경향도 큽니다. 66세 장명진님은 평생 몸을 쓰는 일을 하다 허리와 무릎이 많이 상했습니다. 본인은 이미 몸 상태로만 보면 충분히 노인인데 기준 나이가 올라가면 본인의 어려움은 그대로인 채 혜택만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장명진님은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셨는데 지금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아직 젊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 상태와 생활 형편을 솔직하게 점검해보고 필요한 지원을 더 빨리 챙기기 위해 동주민센터, 복지관과 상담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 다 괜찮다는데 나만 힘들어하나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각자의 몸과 삶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뀔 때일수록 내 상황을 기준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건강 수명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우리 생활 곳곳에 어떤 흔들림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활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균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대략 감으로만 쓰고 계십니다.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도 정리하지 않으면 제도 변화가 왔을 때 어디부터 무너지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공책 한 권을 준비해서 한 달 동안 쓰는 돈을 항목별로 적어보세요. 식비, 약과 치료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정도만 먼저 적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기초연금이나 각종 지원이 끊겼을 때 어느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을지 표시해 보시는 겁니다. 막연하게 돈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 숫자로 확인하시면 대책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비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월세나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을 먼저 정리하고 여기에 식비와 병원비 같은 변동비를 더하면 한 달 최소 생활비가 나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지금 받는 수익과 비교해 보시고 만약 기초연금이 5년 늦춰진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한 달에 내 지갑에서 정확히 얼마가 나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도 정보를 미리 챙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노인 기준 나이뿐 아니라 각종 지원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빨리 아는 사람이 그만큼 빨리 챙길 수 있습니다. 소문이나 인터넷 글만 믿지 말고 동주민센터, 구청, 복지관 같은 공식 창구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들러서 어르신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받아보세요. 혼자 가기 어려우면 자녀나 이웃과 함께 가서 상담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각 지역마다 복지상담 전화가 있어서 집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이웃이 받았다더라, 텔레비전에서 봤다더라 하는 이야기만으로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신청 기한입니다. 많은 지원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최근 1년 안에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관리의 우선순위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상향으로 지원이 늦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건강관리를 같이 미루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검진과 치료, 운동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통증이나 불편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고 이미 권장된 검사는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약과 검사, 앞으로 받아야 할 검사를 종이에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부위 한 가지만 정해서 이번 달 안에 반드시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 가슴이 답답하면 내과, 소화가 안 되면 소화기내과 이런 식으로 딱 한 곳만 정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고통도 덜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약을 꾸준히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나중에 합병증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혹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면서도 제도나 비용 걱정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관계와 활동을 끊기지 않게 지키는 것도 전략입니다. 지원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모임과 취미 활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활동들이 우울감과 치매 위험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모임을 다 유지할 수 없다면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모임 한두 개는 어떻게든 지키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모임 대신 동네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에서 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걷기 모임, 체조, 노래, 독서 모임 등 생각보다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요가나 댄스 같은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스마트폰 교육이나 요리교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몸을 움직이는 게 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이 있으면 그게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삶을 버티게 해주는 소중한 모임이나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가족과의 대화를 미루지 않는 것도 준비의 일부입니다. 노후와 제도 이야기는 꺼내기 어렵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서로 오해가 쌓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부담만 주는 이야기가 될까 봐 속으로만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생각을 먼저 알고 싶어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 생활비, 주거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간단히 적어보고 자녀나 가족과 한 번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특정 사람을 탓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를 나눠두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급할 때 덜 당황하게 됩니다. 가족과 노후와 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깊게 나눠본 것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꼭 한 가지는 실천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단순히 나이 숫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화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나이 기준을 올리면 나라 살림이 나아지고 다 같이 조금씩 양보하면 된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교통비, 통신비, 예방접종과 각종 지원이 늦춰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이미 몸이 아프고 지갑이 얇은 어르신들입니다. 평생 육체노동으로 65세에 이미 몸이 망가진 분과 건강하게 70세까지 일한 분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돈 걱정 없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해진 분들에게는 5년이 정말 절박한 시간입니다. 반대로 제도를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면 같은 변화 속에서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생활비 구조를 알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하고 건강과 관계를 지키는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면 노인 기준 나이가 바뀌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떤 위험이 올까요? 제도 변화 소식을 뒤늦게 듣고 기초연금이 들어올 줄 알고 쓰던 생활비가 갑자기 비어버리면 빚이나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은 순식간에 바닥나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거나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교통비와 통신비 부담으로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고 친구와의 연락이 끊기면 몸과 마음 모두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감이 커지고 활동량이 줄면서 근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넘어지거나 다치면 회복도 더디고 병원비는 더 많이 듭니다. 예방접종과 검진을 미루다가 큰 병이 드러나면 비용과 고통은 훨씬 더 커지지요. 초기에 발견했으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던 것도 늦어지면 입원하고 수술하고 오랜 시간 고생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더 많이 들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내 수입과 지출을 알고 제도 정보를 미리 챙기고 건강과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분들은 같은 제도 변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갑작스럽게 지원이 늦춰져도 한두 해를 버틸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니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 허둥대지 않습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보건소 같은 곳에 미리 연락해둔 분들은 필요할 때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변화 속에서도 내 삶을 내 손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당장 제안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공책 한 장을 꺼내서 내 한 달 지출을 적어보시고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계산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나와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는 것보다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고 나면 대책도 세울 수 있고 어디를 먼저 손봐야 할지도 보입니다. 이게 진짜 준비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 생활비 한 장, 받을 수 있는 지원 목록 한 장, 이것만 정리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리고 내 상황에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 가장 걸리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